2025년 7월 8일 밤 KBS 1TV 음악 무대에 붉은 촬영등이 꺼지고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고르듯 어두워진 순간 화면 너머의 거실과 휴대폰 속 작은 스피커까지 낯선 정적이 흘렀다. 다음 무대 빈예서입니다. 단 4음절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 관객석을 이루던 240개의 좌석은 물결처럼 일제히 등을 세웠다. 비올라 한 대가 허공의 가장 낮은 지연을 긁어올리는 소리. 이어서 바이올린 4대가 들려준 길게 당긴 트레몰로. 그리고 꽃잎처럼 스며든 첼로 위에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온 빈에서는 마이크와 두 뼘 거리를 둔 채 첫 호흡을 뱉었다. 편지가 사라진 계절에도 봄은 다시 오겠지요. 음은 낮았지만 장내 공기는 빛보다 빠르게 떨렸다. 조명이 아직 그녀의 얼굴을 환히 비추기 전이었는데 5마디쯤 흘러가자 객석에서는 먼저 코끝을 훔치는 손수건이 보였다. 나머지는 도미노였다. 김동건 MC는 50년 가까운 방송 경력 동안 생방송 중 감정이 북받쳐 멘트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기록은 이날 깨졌다.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몰려올 때 그는 이미 대본을 내려놓고 멘트 자리마다 붉은 연필로 그어놓은 채 눈쇼를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곡이 끝나자 빈에서가 허리를 90도로 꺾었고 스튜디오는 흔치 않은 10초 정적을 맞았다. 박수보다 먼저 찾아온 침묵. 그것이 곧 음악이 만든 여백이었다. 10번째 초에 첫 손뼉이 터졌고 이후 60초 동안 이어진 기립박수는 예능 스튜디오를 아담한 콘서트홀로 바꿔놓았다. 녹화용 붐 마이크가 과열을 경고할 정도의 데시벨이었지만 마이크는 스태프가 꺼버리는 대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소리가 울리는 걸 남겨두고 싶었다는 건 나중에 들은 음향감독의 설명이다. 시청률 11.2%라는 숫자는 생방송이 끝난 뒤 공개됐다. 동시간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최고치라는 수치는 실무진도 예상 못했다는 표정으로 입을 모았다. 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폭발한 건 클립이었다. 방송 직후 10분, KBS 공식 유튜브가 올린 4K 직캠은 실시간 조회수 50만을 돌파했고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300만 뷰를 넘어섰다. 댓글 첫 줄은 나이도 언어도 의미 없는 5분이었고 둘째 줄은 일본어, 셋째 줄은 태국어, 넷째 줄은 스페인어였다. 뉴타임스는 곧바로 빈에서의 목소리, 트로트 발라드로 재탄생이란 칼럼을 게재했고 필리핀 M65는 뉴스 앵커 멘트로 K트로트에 떠오르는 신성, 장래의 글로벌 미래를 재정의할 수도라고 전했다. 방송 다음 날 오전엔 일본 메자마시 테레비가 영상 일부를 썸네일로 띄우며 아침부터 눈물샘 자극주의라는 자막을 달았다. 빈에서에게 이날 무대는 신곡 그리움이 패는 날의 첫 공개 자리였다. 19만 5,070년대 정통 트로트의 선율을 발라드 감성으로 뒤집은 곡, 게다가 첫 자작 가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악 팬들은 자연스레 기대치를 조정했다. 그러나 곡이 가진 힘은 재해성이나 복고 같은 키워드보다 더 원초적이었다. 1절 후렴 바람이 편지 봉투를 찢어가도 거기엔 당신의 체온이 남아란 구절이 끝나자 관객석에선 30대 직장인도 60대 음악 매니아도 교환학생이라던 20대 외국인도 같은 타이밍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음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감정선은 의도적으로 삐걱였다. 고음으로 갈 때마다 살짝씩 떨리던 턱, 손가락 끝에 맺혔다 사라진 땀방울. 그리고 목을 깎아내는 듯한 파열음을 보기 좋게 묻어둔 저음. 음악평론가 윤석찬은 다음날 SNS에 이렇게 남겼다. 절제 속의 폭발, 그리고 반복.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지 않고 검은 화산재처럼 천천히 쌓아올리는 노래. 이 무대 뒤 기록도 화제였다. 녹화가 시작되기 전 리허설 시간을 30분 넘겼다가도 빈에서는 관객 없이도 매 순간 풀파워로 고음을 찍었다. 스태프가 체력 아끼라 핀잔을 줬지만 그는 이 노래는 몸에 익히려면 실제 감정선으로 불러야 한다며 노트북도 믹서도 켜두지 않은 텅 빈 스튜디오에서 다시 3번을 불렀다. 무대 소품으로 쓰인 나무 벤치도 그가 직접 색을 고르고 조명팀에겐 무대 끝에서 12초 남을 때 첫 번째 웜라이트를 끄고 쿨라이트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명 프로그래머가 왜 12초냐고 묻자 내가 숨을 한번 쉬고 마이크를 내려놓는데 걸리는 시간디라 답했다고 한다. 대본에는 이런 디테일이 없었지만 그 작은 시간표는 결과적으로 무대 끝 울림을 극대화했다. 김동건 MC의 눈물은 방송 종료 후 더 화제가 됐다. 그는 기자들에게 방송 수천 편 진행하면서 프로답게 울음을 삼킨 적은 있었어도 오늘은 가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용 헤드폰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자기 목소리가 지연돼 들린다. 웬만해선 감정이 끊기는데 빈에서 목소린 딜레이도 뚫어버리더라고 설명했다. 스태프가 과장하시네요 라며 웃자 그는 과장이면 좋지. 그럼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테니까 라고 받아쳐 현장에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남겼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을 가로지른 해시태그는 짧고 강렬했다. 빈의 설레전드, KBS 기립박수, 5분새 감정 폭격. 특히 2030대 여성 팬층의 유입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팬덤 분석 플랫폼 펜타그램은 방송 하루 만에 빈에서 해시태그 생성량 740% 폭등기라며 긴급 브리프를 내놨다. 재미있는 건 신규 팬들이 주로 남긴 첫 멘트가 도대체 나랑 상관없는 이별 가사에 왜 울었지? 였다. 이를 두고 음악 심리학자 조유빈 박사는 공감은 서사 없이도 촉발될 수 있다. 빈에서는 스토리를 설명하지 않고도 청자의 기억을 호출하는 지점까지 바로 단축키를 눌렀다고 분석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녀는 데뷔 6주년을 맞은 19세였다. 트롯 신동이라는 말이 처음 붙은 건 13살 때였고 어린 나이 치고 잘한다는 찬사 또한 그때 생겼다. 그런데 이번 무대는 덜인 나이라는 단서를 무효화했다. 음악감독 권태수는 이제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쓰면 오히려 신뢰라며 완성형 보컬이란 말도 부족하다. 하나의 장르라고 평했다. 실제로 방송국 내부에선 빈에서 스페셜 기획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추석 특집 단독 콘서트, 공중파 최초 여성 트로트 솔로의 프라임타임 편성, 그리고 역대 최연소 단독 기획 발표. 기사엔 팬들이 벌써부터 명절에 밥상 놓고 TV 앞에 앉아있을 거다. 추석에 친척끼리 울게 생겼네 같은 댓글을 달았다. 스튜디오 밖 대기실에서의 그는 오히려 차분했다. 노래를 마치고 돌아오자 스태프들이 레전드 갱신이라며 하이파이브를 청했지만 그는 살짝 웃으며 손등으로 눈머리를 훔쳤다. 후렴 마지막 시국 코드의 바이올린 8분음표 한 박자만 살짝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가 첫 마디였다. 챙겨온 떡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씹으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잘했죠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라운드라며 믹싱룸으로 향했다. 스태프 말로는 녹화한 그날 바로 새벽까지 앉아서 라이브 멀티트랙을 체크했다고. 그때 내린 결론이 한 주 뒤 디지털 싱글로 낼 땐 라이브 버전 그대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완성도가 아니라 감정선 때문이었다. 소속사는 방송 직후 한밤에 대책회의를 열었다.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까지 다큐멘터리 러브콜이 몰려왔고 일본과 동남아 투어 문의도 쇄도했다. 미국 메이저 에이전시 두 곳은 2026년 미국 유럽 순회 40회 이상 가능기라며 조율 날짜를 제안해왔다. 하지만 빈에서 본인은 먼저 전국 투어를 돌고 현장 공기를 쌓아야 노래에 대한 설득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데뷔 초부터 변함없던 현장 우선 철학. 소속사 팀장은 히트곡보다 덜 화려하더라도 이 곡으로 국내 작은 공연장부터 다 돌겠다는 그의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래서 올가을 500석 미만 소극장 투어가 먼저 기획되었다. 예매 대기는 이미 서버를 들었다 놨다. 팬덤은 빠르게 움직였다. 방송 다음 날 오후 팬카페엔 감정선 스터디 노트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영상 재생 시간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1분 40초 숨 고르기, 호흡 눌림, 턱 떨림, 눈썹 각도, 마이크 거리까지 정리된 GIF와 캡처가 교재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댓글 난이도는 마치 대학원 수업. 2절 21초 지점에서 멜로디 라인이 살짝 엇박으로 흐르는데 그걸 손목 각도로 교정한 듯 호흡을 삼키는 동시에 팔을 허리에 두른 건 공명 위치를 뒤로 밀었기 때문 같은 분석이 줄줄이 달렸다. 빈에서는 이 글을 캡처해 SNS 스토리에 올리며 제가 못 본 제 모습이 더 많네요. 다음엔 숨까지 잡아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며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다. 한편 제작진은 이 여파를 드막 무대 르네상스라 칭했다. 익숙한 스탠드 마이크 한 대, 간소한 조명만으로도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이 다시 프라임타임 트렌드를 이끌 수 있다는 반증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고주들은 빈에서 시청률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시간당 PPL 단가를 재협상했다. 음향팀은 내심 걱정했다. 가창력만으로 시청률이 꿀렁거리면 후속 무대들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연출부는 부담이라기보다 파도가 생긴 거다. 누군가는 파도를 타야 바다를 바꾼다는 모험적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정작 빈에서 스스로가 본 이날 무대는 무엇이었을까? 녹화 끝나고 사내 카페에서 핫 아메리카노를 받아들던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오늘이 인생 무대였나요? 그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의외로 담담하게 답했다. 네, 인생 무대였어요. 근데 인생이 계속되잖아요. 다음에도 또 하나쯤 나오겠죠. 그리고는 모니터에 남은 파형을 훑어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오늘 노래한 건 그리움이지만 내일 부를 건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인터뷰는 거기서 끝났지만 기자의 녹음기 안에 남은 마지막 소리는 종이컵 뚜껑을 여는 그의 작은 탁하는 손끝 소리였다. 이제 추석 특집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제목은 빈에서 숨을 그리다. 그는 리허설 때마다 숨과 사이에 남은 공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스태프가 콘셉트라도 정해야 홍보가 된다고 재촉하자 그는 여전히 웃었다. 노래가 콘셉트죠. 숨이 스토리고 어쩌면 이날 KBS 음악 무대가 증명한 것도 그 단순한 명제일지 모른다. 무대 장치 하나 없이 숨과 음만으로도 사람의 기억은 통째로 소환되니까. 거대한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은 대개 소리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전설이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 분명하다. 누군가가 숨을 쉬고, 누군가가 그 숨을 귀 기울여 듣고, 다시 누군가가 두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박수를 이어 붙이는 것. 2025년 7월 8일 밤, 그 모든 순환의 커다란 고리가 정확히 맞물렸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며 첫 소절을 기다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보존 등급했음이라는 작은 글자를 눈으로 확인하며 미래의 관객을 상상한다. 그리고 어디선가 빈에서는 다음 인생 무대를 궁리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것이다.